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또 펜덕스 7월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김진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공지 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입까지 1등하는 대치동 전략에 대해서 같이 좀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원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원장님들께서 학부모님 상담이라던가 이런 부분 진행해 주실 때,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고학년 친구들, 또 중학생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부모 설명회 진행을 해주실 때도 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또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늘 녹화가 돼서 유튜브 또는 이제 저희 가명한 게시판에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들으시면서 공감도 해주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은 질문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렇게 이제 대치동 전략 대입까지 1등하는 이 주제를 이제 선정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2022년이 이제 7월 달이 되었죠. 그리고 7월도 거의 반 이상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특히나 이제 이렇게 7, 8월이 되면은 뭐 여행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저기 휴태원이 되는 이제 친구들도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특히나 이제 고학년 이제 학습에 방향을 좀 문의를 하는 학부모님의 문의가 조금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은 하반기가 될수록 또 가속화가 될 거고요. 특히나 이제 한 10월에서 11월 이때가 되면은 우리 5, 6학년 학생들의 이탈이 또 이제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바로 11월에 있는 수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입시라던가 내신 이런 부분들에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관심이 이제 많이 쏠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지금 이제 영어 학원 보내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이 공부가 괜찮은 걸까? 우리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과연 이제 입시에서도 또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비 중등이라던가 뭐 이제 우리 예비 중등 친구들 대상으로 한 뭐 설명이라던가 뭐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이런 분들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충 에둘러서 하는 답변을 하게 되면은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의심이죠. 자,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아이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저 방향, 저런 방향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뭐 사실 나쁜 의심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하면은, 이 학원 뭐지? 약간 이렇게 좀 이제 의심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원의 전문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낮아져 보일 수 있는 그런 조금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사실 최소한의 것들, 이제 최소한의 키워드만 가지고 이제 상담을 녹여주셔도 상담의 퀄리티가 두 배, 세 배 정도 조금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를 좀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제가 화면 공유해서 같이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컨텐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우리 대치동, 이제 또 대한민국의 교육 특구인 대치동 영어 교육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2009년 정도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의 흐름을 좀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이제 변화하는 입시 환경, 그리고 이거에 따른 대치동 학습 전략,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펜덕스 많이 갖고 있는 또 세계 빠른 영어 교육의 정석,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는 좋은 학원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같이 또 학부모님들께도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대치동 영어 교육의 흐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2009년부터 이제 지금 2022년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2009년 이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고 진학 필수 조건
자, 이때는 이제 외고 이제 붐이 좀 한창 이런 시기였고요. 자, 외고 진학 필수 조건으로 토플 시험 성적 만점 그리고 고3 수학을 또 중학생 때 다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목표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외고에서는 뭐 이제 오픈해서 토플 성적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우리 학생들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외국을 갔을 때 분반을 한다던가 이럴 때도 이 성적을 사용을 했고요. 또 그리고 워낙에 또 학습량이 많고 수준이 높은 곳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 학생들이 또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조금 기반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초등 때부터 이제 열심히 또 준비를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때 이제 고3 수학도 이제 완성을 하고 또 토플 성적도 좀 이제 만점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트렌드였었죠. 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사실 여기에서 이제 끝나진 않았었고요. 계속 좀 이제 가열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면서 2011년에는 이런 현상에서 이제 학습량이 조금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초등 아이들의 학습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때는요, 이 토플 복합 이제 주 500개를 이제 암기를 시키면서 좀 이제 타이트하게 학습을 시켰던 시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학습을 시켰던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이제 우선은 우리 뭐 외고라던가 뭐 자사고 특목고 이런 학생들의 입시 결과가 좋았으니까요. 또 이제 그만큼의 이제 뭔가 신뢰가 좀 이제 믿음이 또 있었던 거고 그런 트렌드들이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왔던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토플 보케블러리 이렇게 이제 특강을 만들어서 저희도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어민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고 이제 이거는 저기 아동 학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힘든 학습량 사실 이제 성인들에게도 토플 보케블러리는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런 이제 힘든 거를 우리 학생들이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이거를 해낼 수 있게끔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셨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학습량이 또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좀 이제 갖고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생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계속 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 강남 8학군에 있는 우리 이제 8학군에 있는 이런 학교들, 유명한 학교들 그리고 교육 특구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내신 우등급이어도 이제 수능 영어는 1등급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영어 이제 학습을 좀 이제 좀 우선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강했었고요. 사실 이제 뭐 보통 이때에는 이제 영어에서 조금 이제 뭐 스케줄이 바뀐다던가 뭐 이제 영어에서 뭐 월반을 했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수학을 조금 더 이제 쉽게 좀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현상이 사실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현상 같은 경우에는 한 2015년 좀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이때부터는 영어보다는 수학을 중시하는 그런 트렌드로 이제 조금 이제 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또 있었겠죠. 자, 이제는 이제 영어를 절대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의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졌죠. 70%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영어는 뭐 늦게 해도 돼. 이제 영어 대신에 뭐 과학이나 뭐 논술, 뭐 수학, 이런 걸 좀 이제 집중해서 먼저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교육 트렌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사실 수학은 아직도 중요해요. 아직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대학은 수학이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또 이제 그 난이도도 있고 또 학습량도 또 워낙에 또 소화해야 될 것들이 많겠죠. 자,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대학을 결정하는 건 수학이지만 인생을 결정하는 건 영어다. 자,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 이제 갔을 때,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수학 자체보다는 언어를 좀 더 활용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 가서는 뭐 수업을 들을 때도 이제 쓸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수업 외적인 활동을 할 때도 언어는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이제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수학이 좀 중요하다 이런 좀 이제 트렌드들이 계속 조금 이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2019년 이때는 잠시만요. 자, 이제 이때에는 이제 이런 또 정책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고교 학점제를 하겠다. 자, 그리고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는 건데요. 이제 뭐 고교 학점제는 뭐 우리 아이들의 뭐 진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 학교의 서열을 좀 없앤다. 이런 목적이었겠죠.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폐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정책은 나타났지만 이제 이런저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제 내신 3등급이 수능 1등급을 좀 이제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2022년 요 교육의 트렌드를 좀 짚어드리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대치동 영어교육의 현 주소 보실 건데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3등급이 수능 1등급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그 이유. 자, 우선은 그 이유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학습량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외부적인 요인인 절대평가와 EBS 연계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내부적 요인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초등 때는 조금 더 이제 뭐 영어 하나에 있어서도 굉장히 균형 있게 좀 학습을 하는 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고학년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는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되시면은 이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걱정하시고 이제 내신이 오고 하니까 이제 내신을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내신 학원을 가야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내신 학원으로의 이동을 좀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실제로 또 이동도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내신 학원에 가서 내신 학습을 하게 되는 자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페이지 수는 많아요. 뭐 이제 리뷰젠 호유라던가 독보닷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이제 교과서 지문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지문 안에서도 지문 이제 패러프레이징 한다거나 이제 지문에 대해서 뭐 문제를 계속 좀 풀게끔 그리고 문법 포인트에 대해서도 문제가 계속 나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양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암기도 이제 계속 시키니까 뭔가 학습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 이제 보는 우리 교과서 지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번 써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해요. 이제 교과서 지문 하나가 저희 이제 우리 펜덕스에 있는 CR 교재, 이제 크리티컬 리딩 교재 한 개 지문의 그 분량에도 사실 해당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고학년들, 특히나 대치동이나 이제 교육특허에서 학습을 했던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한 5, 6학년 정도 되면은 그래도 평균적인 학생들이라도 한 수능 정도 이제 레벨을 어느 정도 도달을 하고 이제 이동했을 텐데요. 자, 이렇게까지 수능 레벨까지 열심히 학습을 시켜놨는데 다시 이제 쉬운 걸 보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학습을 했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영역별로 꼼꼼하게 했었던 그런 학습들도 그냥 단순한 암기, 단순한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학습량 자체가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준이, 좀 학습 수준 자체가 좀 이제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신은 1, 2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론력이라던가 사고력이 필요한 수능에서는 1등급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외부적 요인으로는 이제 절대평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EBS의 연계 비율을 좀 높이게 되면서 이제 뭐 8학번이라던가 뭐 교육특구가 아니어도 수능이라던가 이런 데서 1등을 받는 친구들이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받지 않는 곳이 또 존재를 하겠죠.
자, 그게 바로 자사고나 이제 외국어과 같은 특목고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왜 그러냐면요. 이제 여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했던 그 양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학습을 하면서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 그 학습량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신 3등급이 수능 1등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현상에서는 조금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제가 한번 이제 2015년 이때 이제 기점으로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자, 영어보다는 수학을 중시를 하는 그런 현상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수학을 선행하는 그런 트렌드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선행을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영어랑 수학은 워낙에 선행이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선행을 이제 추천하고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과도한 수학 선행이라는 부분이겠죠. 자, 요새 이제 최근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제가 겪었던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이제 학생들이었는데요. 한 5학년 학생이었나 6학년 학생 그렇게 되는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벌써 실력 정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우리 학원의 이제 학생들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수학에 좀 더 집중할게요. 저 수학이 너무 힘들어서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5학년이었다가 여기에서 이제 5학년, 이제 6학년에서 이제 5학년, 5학년에서 4학년 점점점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수학이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 해야 되니까 영어 쉴게요. 네, 네, 마찬가지로 영어 해야 되니까 수학 할게요. 사실 이것도 아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 수학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과목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이긴 하지만 같이 가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수학이라고 하지만 뭔가 공식을 배우고 이제 물리력을 이제 받으려고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언어를 좀 다뤄야 되잖아요.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언어적인 부분이지만 조금 수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랑 수학이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과도하게 너무 이제 수학으로 계속 치우치게 되면서, 특히나 또 과도하게 선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렇다 보니까 정말 약간 필요 없는 사교육 쇼핑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사실 사교육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사교육을 하는 입장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목표가 없는 거겠죠. 자, 만약에 어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사교육을 받는데 거기 목표점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수능 레벨을 마무리하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에 맞는 그런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목표 없는 사교육 쇼핑.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겠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수학을 선행을 많이 하고 목표는 사교육 쇼핑을 하고 하면서도 우리 영어 학원의 목표는 이제 사실 크게 많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목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치동의 상위권 아이들이라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제 아카데미 잉글리시 토플 레벨을 마무리하는 것, 요게 이제 목표고요. 근데 평균적인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6학년 때까지 이제 수능 레벨 제너럴 잉글리시를 마무리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영어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세컨 랭귀지가 아니라 아직은 포린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인풋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제 초등 때까지 그 인풋을 확실하게 조금 끝내놓고, 이제 중등부터는 이제 좀 더 아웃풋을 높이고, 그리고 영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수학이라던가 논술, 그리고 과학 등 이제 다른 분야에 좀 더 균형 있게 학습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좀 목표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요거 목표와 더불어서 저희 이제 변화하는 입시 이 부분과 같이 조금 이제 설명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입시 환경이 변화가 이제 되는 부분들. 우선 첫 번째로는 정시 비중 확대되는 부분들.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정시가 좀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서울대가 작년에는 이제 우리 정시 비중을 한 30% 정도 이제 뒀습니다. 이 30% 정도면은 한 10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이제 2023년에는 40%까지 해서 한 1500명이 좀 안 되는 그 인원까지로도 또 이제 확대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시가 우선은 이렇게 되지만, 이제 수시에서 좀 이제 2월 반영되는 그런 학생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정시 비율이 한 45에서 한 50% 정도까지도 좀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수능 전과목을 절대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또 정책을 발표를 했죠. 자, 절대평가 어떤가요? 자, 90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이 1등급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평가를 할 때는 그 이제 그 뭐냐 저기 그 시험의 난이도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점수 그리고 등급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학생이 좀 잘하고 있는지 그런 실력들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됐었는데요. 자, 이제 절대평가가 되게 되면 사실 이제 뭐 90점도 1등급이고 100점도 1등급이고 이렇다 보니까 변별력이 좀 사라지겠죠. 음. 자, 우리 대학교들은 어때요? 좀 더 이제 잘하는, 똑똑한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큽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학별 고사가 부활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특구 아이들에게는 좀 더 유리하게 그리고 이제 지방은 조금 더 이제 점점 도태되는 이런 이제 학교 현장을 만들어가는 현재의 교육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제 여기에 특목고를 폐지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뭐 이제 언급이 있었었죠. 자, 이제 2025년 이때부터는 이제 일반고로 전환을 하면서 자, 이제 고교 서열화를 해소를 하겠다. 자, 그리고 고교 학점제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 이제 뭐 진로라던가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주요 학군이나 교육 특구에 유리한 걸 조금 없애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주요 학군 및 교육 특구에 조금 더 유리한 조금 이제 방향이긴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고교 학점제를 좀 시행을 하게 되면요. 자, 이제 필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평가로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이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A, B, C, D 이제 학교가 모두 다 이제 같은 과목을 같은 교과서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공표 학점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A에서는 10개 과목이 열리는데 B에서는 2개만 열릴 수도 있고 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요 학번에 있는 이제 학생들만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선생님들의 퀄리티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군지일수록 조금 더 선생님의 퀄리티들은 또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제 선택 과목이 다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돌아다니게 이제 이동하면서 수업을 좀 듣게 해볼게. 자, 이제 참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나왔다가,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 아이들이 말고 그냥 선생님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학습을 좀 하는 게 좀 이제 수업을 하고 좀 이제 과목을 학습을 하게끔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조금 이슈가 됐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선택 과목 중에 저희가 스페인어 과목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일본어, 중국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선택 과목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자, 이제 이런 과목들, 뭐 일본어나 중국어 이런 과목들을 이제 전임 교사를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스페인어 과목 같은 경우에만 영어과 교사
이제 영어과 교사 선생님께서 이제 이 스페인어 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 시간이 20시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14시간 정도를 이제 이수를 하는데 뭐 여기에 스페인의 뭐 문화 부터 해가지고 뭐 언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4시간 정도를 이수를 하면은 이제 영어과 선생님이 스페인어를 이제 티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고교 학점제를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이제 있어서 이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계속 이제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이번에 나온 새 정부에서는 이제 특목고를 다시推친을 하겠다. 이제 뭐 교육 정상화, 뭐 공정화를 위해서 특목고도 존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고교 서열화는 극대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시행을 할 거예요. 사실 이제 어제 한번 뱉었던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고교 학점제를 이제 시행을 했던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이제 갔었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기사도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 이유가 약간은 이제 좀 기사를 쓸 수 없을, 조금 오픈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조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보니까 이제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재수생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또 수능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또 문이과 통합으로 좀 수능을 진행을 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제 이과 학생들의 좀 합격 비율이 훨씬 좀 이제 높았던 그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이 문이과 통합 수능을 하면서 이제 문과 전공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좀 입학을 했다고 해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이 뭐 문과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시기가 되면은 또 이과로 또 전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이제 그 똑똑하고 또 이제 좋은 친구들을 조금 이과로 이렇게 이제 전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남은 문과는 좀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 좀 어떨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문과 학생들을 데리고 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별 고사를 좀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대학별 고사에서는 이제 영어라던가 이런 부분을 활용한 이제 논술, 구술 이런 시험들이 이제 나오게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입시 환경 그리고 영어 교육의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갖고 갈 수 있는 저희 핀덕스 이제 영어 학습 방향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목별로 조금 같이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농구술 이제 부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그냥 이제 내신만 하고 단순히 수능만 하고 단순히 어학만 하고 이렇게 뭔가 한 가지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이제 학습을 이제 갖춰 나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펜덕스만의 그 장점 그리고 강점 이 부분들. 자, 우선 제가 리스닝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스닝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자, 근데 실제로 우리 수능제 45문항 중에서 17문항이 리스닝 문제죠. 한 38%, 한 40% 정도면은 사실 비중이 적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이제 리딩 질문을 아예 리스닝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도 활용해가지고 이제 바꿔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변별력을 높이는 이런 이제 현재는 그런 학교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고등 듣기 평가도 이제 꾸준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리스닝을 사실 아예 안 하거나
중요성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학습 키워드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잠시만요. 네, 우선 첫 번째 학습 키워드는 자, extensive listening 그리고 intensive listening입니다. 자, intensive listening은 정말 이제 정확하게 듣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extensive listening은 이제 조금 더 많이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좀 넓게 듣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선은 이런 extensive listen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 과 이제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소리를 듣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인텐시브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고등학교 내신 이런 때도 이제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서술형 평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또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펜덕스의 LC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텐시브 리스닝 그리고 인텐시브 리스닝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교재 내에 또 빠질 수 없는 또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나중에 추후에 교재를 한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텐시브 리스닝, 익스텐시브 리스닝, 이걸 하기 전에 이제 회색으로 빈 공간이 나오는 교재 공간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왜 존재를 하는 거냐면요. 그 이제 길게 나오는 그 스토리, 모두 다 이제 적어라, 뭐 딕테이션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긴 음성 파일을 듣고 두 개, 세 개의 문제를 푸는 그런 이제 문제들도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긴 그런 음성 파일을 들을 때, 긴 스토리를 들을 때 학생들이 그냥 넉넉 듣는 게 아니라 주요한 키워드 부분들을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듣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교재에도 이렇게 학생들이 좀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노트 테이킹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사실 이거는 수능뿐만 아니라 뭐 이제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토플에 나오는 리스닝도 굉장히 지문이 길죠. 목소리가 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습관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짚어드릴 거는 뉴스 청취입니다. 이제 뉴스 청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배경 지식도 쌓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냥 듣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빈칸에 또 딕테이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배경 지식도 쌓으면서 좀 이제 딕테이션도 인텐시브 리스닝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수준이 워낙에 5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져 있어서 높은 지문들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을 이제 듣기 전에도 이런 훈련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펜덕스의 리스닝 교재 부분으로 해서는 이제 이런 수능이라던가 고등 내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메리트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과목으로는 이제 리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수능 리딩에서 자, accuracy와 fluency 이거는 나중에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제 학부모님이나 뭐 이제 상담을 하실 때나 아니면 설명회를 하실 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ccuracy랑 fluency 자, 두 개 중에서 뭐가 조금 더 중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답은 바로 fluency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문제를 풀어서 이제 10문제를 맞는 거랑 20문제를 풀어서 15문제를 맞는 거랑 자, 이제 20문제를 풀어서 15문제를 맞는 이게 좀 더 플루언시에 가깝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이제 시간이 저희한테 넉넉하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항상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에는 accuracy보다는 fluency를 발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등 내신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가 독해에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최근에는 그 교과서 지문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소스를 많이 가지고 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독해 문제집을 하나 이제 같이 푼다던가 아니면은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지문들을 활용을 한다던가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런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지문들을 문제집을
네, 활용해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 좀 더 커지고 있죠. 네, 여기에서 학습 키워드는 우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보캐블러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리티컬 리딩인데요. 자, 이제 우리 그 지문의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짧은 지문들도 있지만 이제 긴 지문들도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우리 학생들이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 긴 호흡으로 막힘없이 긴 글을 읽어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어휘입니다. 어휘의 중요성은 사실 이제 원장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단어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단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한두 문제 정도 밖에 되진 않지만, 자, 이것도 한번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자, 단어 문제가 나올 때 단순하게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문맥, 글들이 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단어에 따른 그런 문맥들을 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트렌드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펜덕스 보캐블러리 이제 어드밴스 라인의 이제 보캐블러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영영 데피니션으로 좀 학습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정말 한글 뜻만 파악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영 데피니션으로 정확하게 학습을 하면서 그 어휘의 뉘앙스, 문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좀 더 자연스럽게 동의어와 반의어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노출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긴 호흡으로 이제 글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긴 호흡으로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 여기에서 또 이제 플루언시도 있지만, 애큐러시도 사실 아예 또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정확도, 이것도 연습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리티컬 리딩, 이제 교재를 통해서 꼼꼼하게 좀 읽는 클로즈 리딩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서 정확도도 또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리딩에 맞는 학습 키워드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writing and speaking입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대학별 고사, 특히나 농구술 이제 이런 시험이 이제 부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가시화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때는 또 구사력이 또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등 내신 여기에서도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로 서술형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또 내신에도 반영이 되는 수행평가 또 놓칠 수가 없겠죠. 자, 아무래도 이제 서술형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써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수행평가에서는 뭐 글을 쓰게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발표, 이제 스피킹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문장 이해도 그리고 영작 실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현상이나 뭐 생각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제 적절한 단어랑 이제 문장 구조로 좀 이제 수준 높게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 그리고 연습이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학습 키워드는 바로 저희 펜덕스의 Writing and Speaking 교재입니다. 자, Writing and Speaking 교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수행평가 아니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냥 무작정 아이들한테 쓰기만 해라 라기보다는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기본적인 라이팅도 이제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암기를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한 말하기, 스피킹도 연습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저희 이제 학원에 다녔던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사실 다른 레벨이 그렇게 높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다른 레벨이 그렇게 높은 친구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로 매주 이제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워낙에 아이 컨택이라던가 기본적인 발표를 할 때 이제 프로넌시에이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또 이제 유창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학교에서 우리 리턴이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발표를 잘한다고. 이렇게 또 자부심을 가지면서 저희한테 자랑을 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를 통해서 말하기, 글쓰기 이런 부분들 훈련을 충분하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PPT는 작성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고학년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래머, 특강을 좀 이제 다뤄주시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문법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단순히 내신이나 이런 부분들만 다룰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정확하게 이제 언어를 구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문법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5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있는 그런 곳이라면 방학 동안에 이런 특강들, 한국식 문법 특강들을 통해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 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충분하게 특강 이제 문법 용어라던가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영역별로 우선은 학습의 키워드를 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 펜덕스의 세계 빠른 영어 교육 어떻게 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표로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단어는 이제 미리 공부를 해와야 돼요. 미리 공부를 해오고 이제 이 공부해왔던 이 어휘를 바탕으로 학원에서 뭐 단어 테스트도 보고 이제 준비를 좀 하겠죠. 어휘를 쌓아가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배웠던 어휘를 가지고 3개월 뒤에 리스닝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또 리딩에서 배웠던 어휘를 또 이제 발휘를 해서 또 클로즈 리딩을 하고 또 이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배웠던 걸 바탕으로 이렇게 3가지를 또 통해서 이제 발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배웠던 것 바탕으로 이제 speaking and writing 기제를 이제 쓰고 하면서 말하기와 그리고 글쓰기 이렇게 아웃풋으로까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또 이제 성취감을 또 맛본 친구들이라면 또 자신감이 또 많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이 자신감, 이 성취감 또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보캡은 LC랑 리딩, 뭐 이제 뉴스, CR 교과서 리딩 등을 통해서 한 번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2번 라이팅 앤 스피킹을 통해서 또 이제 배웠던 부분들을 아웃풋으로 내는 그런 시기. 그리고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제 또 내가 또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또 성취감이 있네, 이런 자신감이 생기네.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하는 되게 좋은 긍정적인 마무리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세배 빠른 영어를 좀 만들어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펜덕스의 영상 강의 이 부분. 그래서 이 영상 강의를 꼭 예습을 해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부분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배 빠르게끔 이제 배웠던 걸 반복하고 이제 반복한 거를 또 이제 아웃풋으로 또 이제 나오고 하는 이런 구성들을 가진 이제 시스템 속에서 우리 또 학생들이 단순히 내신이랑 순수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어학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 좋은 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어 교육의 흐름이랑 입시 정책 변화랑 그리고 이제 우리 펜덕스의 이제 교재와 이제 커리를 통해서 갖고 가야 되는 학습 키워드 이렇게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과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은 학원이란 어떤 곳인가?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학원이란 어떤 곳인지.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곳이긴 하죠. 학습을 하는 곳이죠. 자, 근데 그냥 정말 단순히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이제 그냥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상,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영상 강의를 꼭 예습을 해오게끔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문장이랑 문단 암기를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뭐 미리 준비해온 것들을 또 이제 발휘를 하면서 거기에서 또 배우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배운 것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부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좋은 학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좋은 학원 대체 어떤 곳인가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음 학습과 연계된
예습형 숙제 시스템을 갖춘 학원.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사실 키워드입니다. 자, 이제 아까 이제 선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예습으로 조금 더 이제 미리 준비를 했을 때 훨씬 더 학생들이 발휘할 수 있고 또 아웃풋으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큰 그런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다음 학습이랑 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숙제를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학원을 선택을 하는 게 또 필요하고요. 물론 저희 이제 또 펜덕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1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강의랑 뭐 문장 함께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 준비를 해서 학원에 와서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워낙에 탄탄하게 알려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어필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의 순간은 항상 예습이 답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간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학생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레귤러하게 잘 학습을 해오고 해서 뭐 예습하는 것도 잘 해오고 복습을 하는 것도 잘 해오고 이제 습관이 잘 잡혀있는 학생이라면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약간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가끔씩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약간 이제 여행으로 인해서 가족여행으로 인해서 뭐 1, 2주 정도 뭐 휴원을 했다던가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과목 때문에 조금 이제 영어 좀 숙제가 좀 밀려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약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순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저희는 당황하지 말고 자 단어 학습 이제 좀 먼저 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100%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영상 강의에 꼭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이제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또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또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좀 더 이제 차분해진 모습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학원에서 써먹을 게 있으니까 또 수업을 들으면서 아, 그치,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또 학생 스스로가 가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이제 갖춰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 그런 좋은 학원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의 대상으로 설명회라던가 이런 부분 진행을 하실 때도 이런 좋은 학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는 거는 우리 학부모님들 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오늘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것에 대해서 좀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